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죄인이었던 나를 두 번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4절은 예수께서 죄의 속박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가 그 죄의 종죽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해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중요한 교리를 나타냅니다. 이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은 예수께서 진리와 자유에 대해 가르치는 맥락에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은 죄의 종이 된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자유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북한군 민경대대 보이스돈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기순을 하였는데요. 탈북자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왜 보이스돈이면 북한에서 살만한 직업인데 어떻게 한국으로 뭐 때문에 넘어왔냐, 죄를 짓고 넘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사연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제목을 이걸 정하면서 한번 여기에서 기도를 드린 탈북자분들을 한번 쭉 한번 봤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한번 했는가를 쭉 보니까 북한 최전방에 대해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도라산역 바로 앞에 그 차 끌고 넘어온 그 친구 아시죠? 그 옆에 바로 있었습니다. 거기가 판문점 대표부고 바로 옆에서부터 우리 15사단 집회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최전방 군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속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라는 저 3대 세습이라는 저 김정은 독재 아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만 살 수 있는 그 애절한 그 사연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1997년 키 148, 몸무게 38kg에 북한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아마 3만 명이 굶어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이 그때 북한군에서는 군대 나갈 때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거든요. 3일 뭐 이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3일분이 그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철호야, 내가 너하고 형은 살렸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동생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형이 먼저 군대에 나갔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군대에 나가면 그래도 옥수수 밥이라도 주니까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랑 여동생은 어떻게 살지 진짜 암담한 그런 앞날밖에 없었거든요. 제 도시락을 사주고 보니까 집에는 옥수수 가루가 이런 반거푸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도시락을 받고는 내내 계속 울었거든요. 기차 안에서.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린 게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눈을 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굶어 죽지 말고 살아계십시오. 우리 동생 절만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10년 아래 여동생이거든요. 그때 여동생이 7살 됐어요.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마음속 기도드리고 보니까 개성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최전방에 있는 2군단 15사단
신병훈련소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신병훈련소에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군인들이 계속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는데 죽으면 이렇게 뭐 간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간도 안 하고 비닐 방막에다가 이렇게 밀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밀봉을 하나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적지물자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물자라는 게 뭐냐면 대북전단 보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의 그 대북전단으로 그때 라면이나 보냈나 봅니다. 라면도 보내고 고춧가루도 보냈는데 그 고춧가루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뭐 눈을 멀고 갑자기 숨이 막혀서 죽었다. 뭐 한 명은 라면을 끓였는데 물을 다 끓였는데 갑자기 끓기 시작하더니 라면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산벌레가 이렇게 쫙 나왔는데 그 벌레가 나오기 전에 먹어가지고 온몸에서 이렇게 벌레가 퍼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죽었나? 그러니까 라이터도 막 떨궜습니다. 그 대북전단으로 라이터도 떨궜는데 라이터를 탁 켰는데 폭파됐답니다. 그래서 손목도 날아나. 이거 저희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교육을 그렇게 하는 절대로 적지물자 먹지 마라. 이게 대대 정치부에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들으면서 우리도 무서워가지고 적지물자 떨어지는 건 봤거든요. 풍선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봤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병훈련 마치고 저는 살아남아가지고 중대를 배치받았는데 어디로 받았냐면 48년대 공병중대라고 해가지고 최전방 지뢰 해제하는 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 공병중대가 뭐냐면 GP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까운 초소가 GP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그 GP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군사분계선이 있어요. 중앙. 그 군사분계선까지 북한 공병중대는 나가는 겁니다. 거기 나가서 지뢰를 해제하고 새 지뢰를 묶고 그 나무를 또 해요. 거기에서 월동 준비를 저리 5월달에 겨울 뗄 나무를 미리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나갔는데 어이 뭐야 대한민국 초소가 있는 거예요. 직선거리 400m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초소가 뭐 그렇게 우리우리하게 진짜 요새처럼 지었더라고요. 그렇게 멋있게 지었어요. 딱 보고 있는데 그 바깥에다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그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월드컵이라는 게 뭐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거기다 2002 한일 월드컵 뭐 이렇게 써놔서 월드컵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는 그냥 말하면서 오는데 좀 신기한 거랬죠. 초소 안에 저 군인 딱 보면 쟤네도 우리를 죽여야 되는 쪽으로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깨우뚱하더라고요. 저 보고 싶은 거예요. 참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뢰가 없는 쪽으로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안 되니까 또 뛰어가서 이렇게 봤는데도 안 나와요. 다음날 갔는데도 못 봤어요. 그래 한국 사람 보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병 지뢰 작업을 하는데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남북 개성공단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이 딱 열리면서 북남 철길 비무장지대 철길을 놔야 되니까 그 지뢰를 해제하는 부대가 우리가 또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48년대 그다음 64, 34 이렇게 최전방 공병중대들 싹 다 나갔는데 김정일이 지시가 떨어졌어요. 얘네 좀 잘 먹이라. 적들이 봤는데 뼈다귀밖에 안 남으면 얘네 흉보지 않겠냐. 그래서 군복도 세게 좀 쎄걸 입히고 살도 좀 찌어가지고 지뢰 그 해제할 때 투입시키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난생 처음 보지 못하던 설탕에다가 고기 뭐 기름 흰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먹습니까? 거기 나오니까 연대 지부 간부들 사단 간부들 싹 다 붙었어요. 한계중대에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가루를 한 이만큼 가져왔는데 바보에다 딱 한 숟가락 쳐주고 다예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기름도 연바구통으로 가져왔는데 그 한 숟가락 놔주고 그다음 뭐 어디 간지 몰라요. 나 밥은 뭐 한 750g 먹으라고 일단 쌀을 준 것 같은데 그 500g 쌀로 수평으로 이렇게 딱 재면 알루미늄 식기 여기 6.25 전쟁 끝나서 그 계시던 뭐 어머님들은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알루미늄 식기에다 이렇게 수평으로 딱 구우면 쌀이 500g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 밥을 냈을 때
한 450g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인당 150g밖에 안 먹인 거예요. 마지막에 700g을 준 데서 한 300g은 떼먹고 450g만 먹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살이 형편없었어요. 그때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서 설탕 한 숟가락 먹고 흰쌀밥 먹으니까 그나마 살은 더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회담이 경렬돼 가지고 지뢰 작업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우리가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애수였죠. 왜? 만약에 대한민국하고 1대1로 우리가 지뢰 작업을 했으면 공급도 엄청 좋을 것이고 먹기도 잘 먹고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 기회를 싹 다 놓치고 들어오니까 애들이 허접해서 들어온 거예요. 야, 아까운 기회 놓쳤다. 딱 들어왔는데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그 중대정치도원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사단 조직부에 아는 사람 있어? 그래서 네,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사단 조직부에서 올라오라고 하는데 올라가 봐. 그래서 사단 조직부 지도원 방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글쎄 어머니가 와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한쪽 눈 백내장으로 아예 못 보세요. 한쪽 눈 겨우 보는데 제가 공병중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리 부러질까 봐 지뢰 해제하다가 다리 나갈까 봐 그거 빼주려고 온 거예요. 돈을 겠고 지금. 그 이상가족 상봉 같아요. 엄청 붙들고 울었어요. 엄마 어떻게 굶어 안 죽었어? 아버지는 굶어 안 죽었어? 뭐 동생 굶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다 살아있다고 막 이렇게 말을. 너가 편지를 쓴 거 보고 왔다는 거. 편지 2년 전에 썼는데 그 편지가 이제 도착했더라고요. 하도 북한이 전기 안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차도 제대로 안 가고 하니까 편지가 갔는데 2년 만에 도착해서 편지 바짝 빨아부터 바로 왔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왔는데 어머니가 막 살려주겠다고 그래 돈 10,000원을 구워오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0,000원을 구워오셨고 5,000원을 그 사단 사단 조직부 지도원 그 가족한테 먹이고 저를 가고 싶은데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전에 받은 지역이 있었거든요. 사단 연유창 경비소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 전화 한 통 해줄게. 그 조직부 지도원 전화 한 통이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옮겨지게 됐는데 또 공병이 있었으면 제가 막 다리 잘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방법으로 지뢰 해제하다 보니까 분대장들 몇 명 다리 부러진 거 봤어요. 다리 부러지고 땅크질에 밟아가지고 시체도 없이 날아나더라고요. 이렇게 땅크질에 군인들이 딱 밟았는데 그냥 신발만 딱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시체는 장체가 없더라고요. 아예 그게 부러지죠. 공병이 폭파하니까 폭발을 잘못해가지고 몸 신체 일부가 날아나고 이런 군인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럼 저도 뭐 떨려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울었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전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무조건 살아남을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엄마는 얘 죽는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일단은 사단 연유창 경비소대를 딱 돌려줬는데 가을에 딱 그 부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연유창 경비 딱 들어가는데 머리에 자꾸 뭔가 맞아요. 보니까 밤나무예요. 그 산이 밤나무 연유창이니까 대한민국하고 전쟁할 때 그거 쓰려고 항공석유, 휘발유, 디젤유를 이 깊은 산에 32톤짜리 그 빵통 아시죠? 기차 빵통으로 32톤짜리로 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갱도처럼 만들어서 다 넣어놨거든요. 레루처럼 해서 쭉 달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창고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나무가 다 밤나무 됐어요. 그래 밤나무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이게 무슨 별 세상이야 하고 군무 올라가면서 야 군무 똑바로 서요 예 하는 그 말 바쁘게 무기장구로 다 부숴 던지고 그 다음부터 밤 줍는 거예요. 모자에다가 밤 쫙 주우면 딱 군무 시간이 2시간인데 30분만 밤 주우면 그 북한군 모자에다 한 모자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불나면 그 연기가 일단은 연기가 밑에서 연기를 봤을 때는 큰일 나니까 쌀이나무가 그 말린 쌀이나무 옛날 빗자루 아시죠? 옛날에 그 빗자루 그 쌀이나무라는 빗자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쌀이나무 말린 쌀이나무가 연기가 안 난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그거 연기가 안 나니까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밤 한 모자를 부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것도 숲이 우거지니까 나무 산속이니까 물을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 물은. 그럼 물은 옆에 있죠. 목 맬 때 물 거기 산물을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잠이 오니까 배부르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 다 벗고 속옷바람에 거기 와서 1시간 동안 자요. 그럼 밑에서
버쳐 버쳐 하고 소리치거든요. 근데 산꼭대기 올라가 있으니까 그다음 예 하고 내려오는데 그 옷 다 주워 입고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야 뭐해 그럼 산 한 바퀴 순찰했습니다. 야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벗어? 그러니까 아 요즘에 잠 못 자서 벗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밤살이 그렇게 사람한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 모두 거기 있는 군인들은 내려와서 옥수수밥을 안 먹었어요. 올라가서 밤 구워 먹고 배부르니까 내려와서 밥을 안 먹으니까 이 부소대장이 쌀이 남아도니까 그걸 다 팔아서 자기 술 바꿔 먹고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밥 먹으면요 좀 놀랐어요. 밥 먹으면 진짜 옥수수밥 못 먹어요. 맛대가리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계속 그 구워 먹고 하니까 어느새 1년 되니까 벌써 자기 몸 딱 이렇게 찾아오던 게 제가 1m 48 되는데 거기서 한 3cm 크더라고요. 1년 안에. 그래가지고 51cm 딱 되니까 몸도 좀 자기 몸도 다 붙고 했는데 쭉쭉쭉쭉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해서 20살 때 10cm 컸습니다. 못 먹어서 북한에서 나갈 때 1m 48인데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 152입니다. 무게 43kg인데 제가 38kg 나가서 가만 제가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야, 내 너만한 체격에 군대 나갔냐? 이 속으로 진짜 너무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 북한에서 그 밤청대를 하면서 계속 먹고 하면서 살을 찌우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선임들이 제대를 되며 나가면서 우리도 지금 부소대장 어느 그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부소대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머릿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부소대장은 한 명인데 같은 또래는 3명이에요. 그래서 3명 중에서 둘은 누구 물리치고 하면 하나 올라가냐? 3명 중에서 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꿈 깨라 이 말이에요. 아니 부소대장하고 제 후임으로 들어온 애하고 한 마을이더라고요. 그 고향이. 그러니까 부소대장은 지금 미리 전에 점치고 둔 게 후임 들어온 애를 부소대장 시키려고 우리 3명을 제낄 생각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타니까 3명이 축사에 가서 술 한잔 마신 거예요. 숙사에 가서 그 두부 좀 바꿔가지고 탕 끓여가지고 야 술 먹으면 서로 신실타령한 거예요. 앉아서. 근데 그거를 부소대장이 건수 딱 잡아가지고 대대하고 사단에다 보고를 했어요. 사단 윤여창 경비 중에 무기장구를 다 부숴드는 그 술 파티 벌렸다. 아 시범 게임 걸린 거죠. 소위 다 아웃됐어요. 그래서 3명 다 쫓겨갔거든요. 그래서 중대를 내려오는데 쫓겨간 거 아니고 동급 조동이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보병 중대로 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3소대 3분대 부분대장 하사로 해서 탁 내려왔는데 보니까 부분대장이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럼 부분대 계급만 하사지 말은 병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탈령했어요. 하루 탈령했다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로면 탈령하면 헌병대 출당하잖아요. 거기는 3년 동안 탈령해도 헌병대란 게 없어요. 군복무 13년이니까 3년 동안 탈령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령하고 저녁에 딱 들어왔는데 중대장이 중대부서 부른대요. 딱 들어가니까 문을 걸더라고요. 이렇게 옷 다 벗으래요. 옷을 다 벗고 딱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 씨가 이렇게 차고 있는 거 봤죠? 이게 딱 그 무장띠 같은 거 각방 거기 소가죽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리치는 거예요. 완전히. 야 처음에는 피멍 들었다가 그 다음에 더 세게 치니까 피멍에서 피 터지더라고 이게. 계속 때리는데 소리 내는데 야 이 새끼야 너 거기서 부대에서 떨게 왔으면 군무생활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떨게 한 거 아니고 동급조동으로 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말 대답질 않은 거예요. 너무 악이 나니까. 그러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맞고 그 다음에 중대 막사로 딱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소금물 준비해놨어요. 아이 근데 이게 살 터진 데다 소금물 바르면 그렇게 쓰린 줄 몰랐습니다. 이게 소금물로 소독해 주는데 죽다 살한 거예요. 그래서 엠밤 너무 쓰레 잠 못 자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이게 안 못 보면서 여기까지 나를 부대 돌려주려고 넘어지면서 왔는데 3년을 못 버티고 이렇게 떨게 난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서라도 일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불뚝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기도를 탁 했어요. 이게 어머님한테 하나님이랑은 진짜 몰랐어요.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돌려줬는데 제가 이렇게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떨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머니 건강하세요. 계속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제 후임이 몸 약한 군인이 군무 나가면 제가 대신 나가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그 발사계인데 면 발사계인데 애들이 잘 때 발사계도 빨아서 이렇게 건조시켜서 올려놔주고, 그렇게 하면서 군무 생활도 남이 삽질할 때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다 나니까 중대장이 어느 날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야, 이철호, 너 조금 달라졌다. 근데 갑자기 아직까지 그런 여운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실타래가 이렇게 풀리는 게 엄청 잘 풀리잖아요. 그 풀리다가 엉키면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타래가 풀릴 때 그렇게 잘 풀리는 건 몰랐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사당 군단 신병연대 건설 나간대요. 그래 군단 신병연대 건설 나가는데 신병연대 군인들 하도 그때 막 30살 군인들 막 뽑고 그랬거든요. 35살 군인들도 막 뽑았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장군님 충성을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신병연대에 있는 중축 건물이 너무 작으니까 증축한 거예요. 더 많이 받으려고. 3,000명인데 5,000명이 수용할 수 있게. 그 건설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나갔는데, 아니 나가보니까 신병연대 정치위원이 제일 센 사람이 글쎄 사단에 있을 때 저를 돌려준 사람이 거기로 승진가 돼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또 타이밍이.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너가 왜 여기 와 있어? 해서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너 내 얼굴에 똥칠하지 말라고 그랬지. 똑바로 못해 임마. 그렇게 말해서 예 하고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딱 들어와 있는데, 우리 연대를 책임진 군사부 연대장이 공사를 총 책임지고 나왔는데 연대장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무실로 딱 가니까, 야, 너 연대 정치원, 신병인들 정치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집 아주머니랑 우리 엄마하고 친척입니다. 그랬거든요. 친척이 아니고 솔직히 한 마을 같이 있는 사람인데 저 친척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야, 너 내일부터 보양소 책임자 해라. 그러더라고요. 한 개 연대서 500명이 공사를 나갔는데 70명이 허약 2도 3도예요. 그래서 그 인원의 일을 못하니까 따로 이거 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흰쌀밥에다가 무슨 치즈랑 이런 거 조금 먹여주고 군무생활 일과 하나도 안 참가시키고 먹고 재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생지도는 설사하거나 2도 3도 걸리면요, 학문이 이게 제지가 안 되니까 설사 막 하고 그냥 뭐 바닥에다 그냥 막 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그런 위생지도원이 전문 간호사 역할을 하고 저는 인원 관리를 하라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중대장 정치도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흰쌀밥 먹어도 여기 중대장 정치도원 생각하면서 먹어라. 오죽 북한이 얼마나 못 살면 한개 중대장 정치도원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딱 올라간 순간부터 다음 날부터 저는 못 먹었더라도 중대장 정치도원만은 흰쌀밥을 아침에 다 퍼서 계속 내려다 줬죠. 고급 담배도 계속 공급하고 중대장 정치도원에 고급 담배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분대, 옛날 분대 애들이 허약자니까 밥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못 먹더라고요. 그래 밥 남으면 애들이 못 먹는 밥 내려다가 우리 소대 애들 밥 먹이고, 올라가서 인원 관리는 인원 관리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1년 동안 있으니까 거기서 분대장부터 부상사까지 승진되더라고요. 저리 중대에서 하사로 내려와서 계급도 없던 사람이 분대장 되고 부소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했는데 중대장이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이제 들어가서 하목조 책임자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중대 월동 준비를 9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겨울 월동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북한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고 아마 TV에 나오면 민둥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민둥산이냐면 북한은 오직 나무를 떼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다 떼고 나무 뿌리를 캤대요. 이제 뿌리를 캡니다. 뿌리도 다 캔 때는 이제 풀을 깎는 거예요. 풀을 갈킬 때. 근데 우리는 작가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작가목이란 얇은 나무. 한 해 이렇게 나무 베면 다음에 1년 있어요. 얼마 안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얇은 나무들. 그런 거 수만 단을 또 베야지 그 중대가 하목으로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하는데 그 책임자로 부소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너가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그 중대 하목이랑 뭐 휘발유 바꾸고 다 싣고 오는 것도 나무 한 차 주고 디젤 몇 리터 바꿔서 싣고 오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름도 안 줘요. 그래서 그런 기름이랑 중대장 정치도 아는 집에 줄 나무
무슨 어느 또 간부들 줄라 뭐 이렇게 다 빼고 중대 뗄나물까지 해서 확실하게 딱 마련해 놨더니 가을에 중대장 정치돈이 딱 그 말 나더라고요. 지금 사관장이 김일성 정치대학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 사관장 후임으로 널 찍었다는 거예요. 그때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이 사관장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준이라는 거 아시죠? 하전사 이제 제일 높은 게 준이거든요. 그 사관장이 거기 그런 계급인데 군수물자하고 그 양식 피복 다 관리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엄청 직무가 또 막강하고 그거 되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 아마 북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관장이 아마 되기 쉽냐 되기 좋냐 그러면 다 알 겁니다. 그 사관장이 그렇게 힘든 그 직무인데 되기 힘든 직무인데 제가 사관장으로 임명한다 그러면서 교도 사관장 훈련소에 보내더라고요. 예, 훈련소에 가서 울었죠. 울면서 야 그래도 이 똘겨 왔는데 중대에서 원래 사관장은 하전사 때부터 힘들게 고생한 애들을 갖다가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생활 못한다고 똘겨 보냈는데 거기서 2년 만에서 사관장 교도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인생이 진짜 잘 풀린다. 한국으로 오기 위한 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일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장이 딱 됐는데 일단은 사관장이 돼서 왔는데 그때부터 쌀이 또 안 나와요. 그 1년 전부터 쌀이 안 나왔대요. 안 나와가지고 하도 쌀 조절을 많이 하니까 대대 후방부에서 몇 끼마다 주는데 물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라에다가. 그러니까 저울 딱 떠가서 물돈 데다 쌀을 쏟아줘요. 쌀을 조절해 나가니까 생쌀을 내다 자꾸 파니까 그래 물도 가면 그 정도로 거기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가서 거기다 쏘아서 쏟고 줘오라고 그래요. 애들 보고. 근데 한번 싸웠어요. 창고장하고.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연대정치원 지시래요. 알았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2004년도 5년도에 북한에다 쌀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단 후방부에서 저리 중대로 직송 공급으로 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빈 콘크리트밖에 없는 창고에 쌀이 700kg가 남아 쌓였습니다. 흰쌀이. 그렇게 하고 고체기름이 막 20kg, 아니 뭐 간장, 된장, 뭐 설탕은 안 나와도 돼요. 그런 건 안 봐도 되니까 일단은 흰쌀이 쌓이고 간장, 된장, 기름만 들어온 것만 해도 진짜 그만큼 그 공급이 잘 되는 중대 없었거든요. 야 이게 뭐야? 이전에 이거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대대장 오죠. 정치원 오죠. 대대장이 오는 거 아닙니다. 아주머니들이 와요. 대대장 아주머니, 정치원 아주머니, 보이던 아주머니. 여기는 아주머니가 대대장보다 더 세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다음날 그 대대 정치던 아주머니한테 잘하면 대대 정치던 다음날 저를 보고 웃거든요. 왜 웃겠어요?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아주머니한테 잘하면 다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정치라는 건 북한은 치마 정치다. 여자한테 잘해야 돼. 남자한테 잘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뭐 달라 그러면 싹싹하게 내 아주머니 뭐 필요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고 쌀도 주고 뭐 간장 된장 이렇게 주면 뭐 대열검열이나 문건검열 시간에 이래 팔중대 사관장 요즘에 굉장히 잘해 칭찬하더라고. 나 별로 잘한 거 없는데. 그래 아주머니가 뭐 말을 잘했나 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걸리지 않았는데 일단 안 줄 수가 없는 게 일가 내무 생활을 참가하지 않으려면 대대장한테 줘야 되고 정치학습에 참가하지 않으려면 대대 정치돈 줘야 되고 비행이나 이런 중대 도덕질 이런 것 때문에 불려다니지 않으려면 보이스돈을 또 줘야 돼요. 그럼 중대장 정치돈은 뭡니까? 중대 일간 내무 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어디 가서 하루 뭐 한잠 자고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하니까 중대장을 또 잘 섬겨야 되고 또 정치돈은 저 입당 문제랑 이런 거를 또 꼭대기다 보고하니까 중대 정치돈은 또 잘해야 되고 한 명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쌀을 그만큼 주면 군인들이 먹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안 주면 제가 죽고 어차피 주게 되는 거 웃으면서 주는 게 낫죠. 제가 안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면 나를 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사단 윤은창 경비에서 있던 것처럼 강직돼서 다른 군부대 떨겨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 묶어서 자료만 묶어서 그냥 더 보내버리면 아웃되거든요.
가라리 그렇게 되나니 그냥 숨 죽으면서 그냥 달라 한 대라 다 주고 내 앞길 그냥 개척해서 가자 해서 사관장 되고 딱 제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회농업대학까지 추천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사관장 이제는 집에 가서 농대를 다녀야 되겠다. 왜냐하면 삼촌이 예전에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한경남도 도농청경위원회 축산처장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농대가 들어가면 삼촌의 도움도 좀 받고 해서 어떻게 앞길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농대를 제가 지망하고 추천 다 받아놨는데 이전 3개월 있으면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마음 붕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대 조직부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발중대 사관장 바꿔라 해서 바꿔 딱 들어보니까 야, 너 보위대학 안 갈래 해서 예? 저 키가 작은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보위대학 원래 170 돼야 돼요. 저 1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한번 붙어봐. 일단은 한번 붙어보니까 내 너를 이번에 넣을 테니까 보위대학 한번 가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 근데 보위대학은 일단 키가 작은 건 작은 거고 빽 있어야 가요. 진짜 못 가요. 아마 북한 사람들은 아마 일구동성으로 아마 말할 겁니다. 제일 악질적인 게 보위지도원. 그만큼 빽 있고 힘 있는 놈들이 하는 게 보위부지도원인데 저처럼 그 서민 집안에서는 꿈도 못 꾸는 직업이라 그래서 못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딱 있었는데 그 간부가 계속 미는데 제가 그 청년지도원인데 그분이 청년지도원인데 그 애기 놓고 있을 때 제가 중대 쌀이랑 그 기름이나 굉장히 많이 챙겨줬거든요. 힘들 때 누구도 돌봐 안 줄 때 그분 가족에다가 누가 모유 수유하는데 누구 도와도 안 줘요. 그래서 그냥 중대 쌀 내려다 주고 기름 내려다 주고 그러니까 청년지도원을 많이 해줬더니 그분이 연대 조직부 올라가서 저를 끌어당긴 거예요. 네, 너를 보위대학 보내겠다. 그래서 군단에서 10명을 선발하는데 50명이 올라갔어요. 거기서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키를 재는데 대한민국처럼 키를 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앉아있는데 다 일어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한 명씩. 키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눈 가림으로. 그래서 저거 이게 뭐야 하다 갑자기 딱 생각나니 밑에다 책 두 권을 깔았죠. 바닥에다가. 딱 일어났는데 앉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사람이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이게 두꺼운 책 두꺼운 까면 보통 한 7, 8cm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170 거의 가까이 되니까 키는 충분히 된다고 봤나 봐요. 집안은 또 빨갱이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관장 했죠. 뭐 생활 뭐 특별히 못한 것도 없죠. 이러니까 거기 합격돼서 군단에서 10만 명이 한겨군단 10만 명 중에서 10명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때가 딱 붙은 거예요. 완전히 그 운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위대학 올라가서 딱 졸업하고 내려왔는데 진짜 막 이게 그렇게 막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완장을 하나 차면 뭐 나가면 뭐 차 다 세우고 뭐 보위부 싶어쳐서 여기 일반 국민 탈북민들 같은 막 거리수 그랬는데 나 보위지도원이라고 신분증 꺼내면 걔네 차 다 태워주고 뭐 같은 보위부라고 뭐 막 이렇게 해주지 엄청 어깨가 쓰고 올라갔는데 1년 있다 집에 휴가를 한번 가봤거든요. 휴가 가라 해서 딱 갔는데 아니 휴가를 가보니까 어머니가 글쎄 두 눈이 다 실명이 됐어요. 저한테 5,000원 주고 그 10,000원을 꺼가지고 오고 5,000원을 가져가면서 다른 거 뭐 사가지고 가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어떤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굽덕들을 신경 쓰다가 거기다 영양실조까지 걸치니까 영양실조 오니까 이거 한쪽 눈 조금 보이는데 아예 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가 두 눈을 완전 잃었어요. 거의 완전 못 봤어요. 아예 못 보고 여동생이 생계를 책임졌는데 아버지는 또 폐암으로 사망하셨어요. 49살에. 여동생이 엄마를 막 하는데 강가에 나가서 그 풀 뜯어가지고 이 파는 일을 하다가 이 한쪽 팔이 다 얼었던 거예요. 집은 보니까 남자 손길이 안 가니까 전반이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휴가를 제가 보름 받고 갔거든요. 근데 보름 받고 딱 갔는데 보름 동안에 해결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한 달 동안 복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그 소대원들이 그 주소를 다 찾아다녔어요. 좀 도와달라고. 이게 민경 보이지도니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게 국경 보이지도는 밀수밀매에 눈 감아주고 돈을 받지만 민경은 그런 게 없거든요. 지피는.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국상 도움 받은 게 7만 원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거 주면서 어머니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가을 때까지 어머니 좀 참고 좀 견디시고 요거 가지고 춘실이 보고 춘실아 이거 동생이 춘실인데 17살 됐어요. 그때 춘실아 이거 가지고 일단은 죽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좀 먹으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좀 차 타고 또 나는데 여동생이 엄마 편지라고 하면 편지 주더라고요. 그래 편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쫙 떠나는데 차가 북한 차가 목탄 차다 보니까 언덕을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다고 하는 거 거기 올라가다가 언덕에서 섰어요. 근데 한참 동안 서서 무슨 중기 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편지를 한번 뜯어봤는데 그 7만 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편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철호야 이거 가지고 가서 부대원들한테 너 한 달 동안 부대를 못 갔지 않냐 이거 가서 지휘관들한테 뇌물 좀 바쳐라 해서 저는 솔직히 뇌물을 못 줄 생각을 하고 돈 한 푼 없었으니까 가서 그냥 몸으로 떼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제 가서 욕먹을 궁이 다 하자 그렇게 하고 왔는데 돈 7만 원 중에 엄청 야 그렇게 눈물이 날 때 진짜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 세상에 가장 지금도 슬플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거 눈물이 막 나는데 어쨌든 그냥 부대 도착해서 이 지휘관들한테 원래 보이지도 않는 출장 갔다 오면 담배 한 보루에다가 술 몇 병씩 이렇게 뇌물을 줘요. 이렇게 자기 직속 상관들한테. 근데 저는 힘이 없다 보니까 담배 한 각에다 술 한 병밖에 못 줬는데 그 다음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업 못 한다고. 그러니까 보이부 GP에서는 한 40명이 있는데 40명 중에서 10명이 정보원입니다. 그 제가 정보원을 10명을 데리고 있는데 10명에서 매일 3개씩 쪽지를 받아서 중대 보위지도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그 쪽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요. 대한민국에 대한 한상 자료가 들어가 있고 서로 친구 간에 이런 격렬한 대치관계 죽이겠니 뭐 살겠니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없이 밋밋한 자료만 들어가면 아예 난리 납니다. 근데 저는 애들도 힘들고 애들이 4월 달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몸이 녹초가 되는 애들인데 정보문 써달라 해도 안 되니까 야 정보문 안 써 힘들어서입니다 하면 제 밥을 굶었어요. 계속 아침도 안 먹고 애들 밥 주고 야, 빨리 정보문 좀 써서 그러면 얘하고 밥 먹으면 애들이 잘 써주더라고요. 하루 3끼 중에서 2끼는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양치창고가 있으니까 소대 양치창고 들어가서 건빵이 있으니까 건빵을 좀 이렇게 꺼내가지고 몇 개 꺼내가지고 씹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 뭐 돈만 있으면 애들한테 좋은 담배라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전방 애들은 하도 이제는 굴리다 이제 입을 이제 딱 이렇게 메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자기 말인 건 보고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굴릴 수 있는 게 밥을 주는 건 진짜 장난이죠. 애들이 밥 한 술 먹고 없는 말 지어서 내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받아서 보고를 하는데 연대에서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 야 이 새끼야 너는 어떻게 돼서 다른 소대 애들은 지도원들은 이렇게 살았잖아. 너만은 이런 자료가 이런 게 없어. 그러면 노소대 애들은 대한민국의 한상이 남조선 새끼들에 대한 한상도 없고 친구지간에 다 관계 좋은 애들이야. 너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그 중대 보위지도한테 또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럼 중대 보위지도는 뚜껑이 열리니까 저보고 기무함 메고 당장 오래요. 20일 초소까지. 20일 초소까지 한 2km 되는데 산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무게가 한 30kg 돼요. 기무함이. 거기에다 무기 다 메고 그 30kg 뻘뻘 올리며 가면 보위부 지도원이라고 그래서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한쪽 구석에서 하는데 소리치면서 저를 욕하니까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면목이 서서 애들한테 쪽지를 받겠습니까? 이게 애들이 다 가서 말하는데 어느 지도는 와서 죽도록 욕먹고 있더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거 야 이거 진짜 보이도 못하겠다 하고 제가 너무 악이 나서 마지막에 기모함을 이렇게 칵 집어 던졌어요. 바닥에다가 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사단 보위부 지도 보위부장 앞에서도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말 안 시키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복 근무에 나갈 때 군인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겨울에 잠복 근무를 나가는데 이렇게 손전등 원래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한국 처서 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깜빡거렸거든요. 근데 글쎄 거기서 깜빡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군 쪽에서 깜빡하는 거예요. 난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 한 번 또 깜빡하는 거, 또 깜빡하는 거. 야, 쟤네 뭐 내보 오라는 거 아니야? 그래 이 사람이 호기심이라는 게 상대방이 반응해주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 다음 날도 또 애들 그 법문한대요. 애들이 법문 보고 하면 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 애들이 잠복하면 다 나간 다음에 한번 돌아보는 척하면서 또 다음 날도 또 깜빡하는 거, 또 깜빡거려요. 야 이게 그래서 그때 야 이 대한민국 약간 동정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 계속 보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이 이 포장도로가 잘 돼 있어요. 지피까지. 근데 군수물자로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헬기를 떨궈주더라고요. 이게 딱 떨궈주는데 원래 비무장지대라 헬기가 원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딱 있는 시간이 30초밖에 안 있더라고. 우리가 시간 딱 재보니까 30초 딱 30초 있다가 후방 나갔다가 못 부렸으면 다시 들어와서 또 부리고 또 30초 있다가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부리는데 우리는 한 750m를 물자를 지고 날려요. 둥치물어 간장 된장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된장 다 쏟들이면 맨 소금만 찍어 먹어야 되고 그 판인 거예요. 완전히 그 쏟들일까 봐 그냥 내가 넘어져서 머리를 찌면 쪘지 된장통만은 쏟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게 애들이 올라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헬기 뭐 나르지 그럼 불이 쫙 해놓은 거 보셨죠?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그 철책에다 전기서 우리는 그거 처음에 교육받을 땐 그 선전용인 줄 알았어요. 저 전기가 남아도는 게 아니고 결코 지금 북쪽에다 심리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등 딱 해놔가지고 보게끔. 그래서 이렇게 야경이 그렇게 멋있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후에 한번 야경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보면 환한 불빛이 근데 개미새끼 한 마리 다 보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촘촘히 둥을 켜놨어요. 또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잘 산다 잘 산다 그거 하는 거 조금씩 느꼈거든요. 진짜 잘 산다. 근데 제가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우리가 그 있던 구역이 대성동 저수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성동 저수지 거기서 농사를 져요. 인민들이 국민들이. 근데 벼농사부터 가을까지 한 트랙터인가고 한 대다 한 두 명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인원이. 우리는 일렬 서서 벼목이 모내기하고 가을하고 다 하는데 몇 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을에 뭐가 생기냐면 가을 다 하고 하얀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딱 생기더라고요. 야 어제 논밭이 됐는데 저 하얀 덩어리는 뭐야? 그랬더니 애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좀 무슨 소사리인가 비료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비료라고 북한군에서 비료라고 그러더라고요. 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야 저거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감는 거 봤어? 그러니까 감는 거 못 봤답니다. 언제 어떻게 감아놨는지 우리는 보지는 못했어요. 감는 걸 한번.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그거 신기해서 본 거 그거 보러 갔다니까요. 흰덩어리 어떻게 감는지. 그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해가 다 보고 그러다가 제가 야 너무나도 업무상 스트레스 이걸 내서 더 이상은 이전 북한에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10월 달에 휴가 갔다가 초소 근무가 북한이 원래 2달 근무고 2달 후방입니다. 또 2달 또 근무 서고 후방에서 또 2달 쉬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는 입하기가 10월 달이니까 가을에 입하기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비무장지대를 달려나가는 걸 봐요. 북한이. 그럼 저격되니까 제가 4월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음에 4월까지 2달 쉬고 다음에 나올 때 한번 겨뤄보자 하고 4월 달에 딱 나왔는데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절대로 못 나와요. 기회라는 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일 나가겠다 못하는 거예요. 마음 쫄해가지고. 근데 철책선 순찰을 딱 나가는데 정보내하고 딱 치고 나가는데 소나무를 이렇게 딱 젖은 소나무 던져봤거든요. 그럼 젖은 거하고 땅하고 맞대으면요 그거 3000볼트예요. 1000볼트고. 그럼 팍 터져 나가야 돼요. 아예 불길이 퍼런불이 나오고 아예 합선이 이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날에 비가 왔거든요. 북한은 비가 올 때마다 전리를 꺼요. 몰래. 그렇게 하거니와 전기가 또 없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빈 전기줄만 계속 매달려 놓은 거예요. 가끔 전기를 내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오늘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감에 굴더라. 오늘이다. 오늘 나가야 된다. 야, 너 들어가서 같이 나오네 보고. 야, 너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 지금 나가서 담배 사러 갔다길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내보내고 제가 넘어온 장소로 다시 갔죠. 제가 지금 딱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겠다고 받은 장소를 해서 쫙 걸어갔는데 군인들이 한 3명이 북한군 우리 소대 애들이 3명이 군무 서고 있거든요. 기관총, 자동보총 뭐 이런 총 뭐 지구 지금 딱 이렇게 군무를 서고 있는데 애들한테 가서 그랬어요. 너네 피곤하지? 좀 자 하니까 애들이 지도원 동지 감사합니다. 딱 하더니 이병의 털 방바닥에 딱 패고 3명 다 눕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4월달, 5월달 제일 힘들어요. 애들이 얼마나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너들은 내가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다 보는데 마음이 좀 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철책선에 딱 왔어요. 왔는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드렸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가는 동안 아무 일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고향의 부모님, 그 짧은 시간에도 1분 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딱 드리고 접지를 딱 시켜보니까 전기 안 통해요. 딱 잡으니까 전기 안 오르더라고요. 다음 손 또 잡았는데 전기 안 흘렀어요. 그 다음에 철책선 넘었는데 바지 걸려서 바지가 다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격발기를 당겼거든요. 원래 총 격발기를 당기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격발기를 당겼는데 당기고 방아쇠에다가 손을 쥐고 돌뿌리를 건너뛰다 보니까 총소리 거기서 울려버렸어요. 철선에서. 만약에 그 총소리가 안 울렸으면 제가 다시 갔을 거예요. 북한으로. 근데 그 단피를 찾으려고 아무리 봤는데 풀숲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단피만 찾으면 제가 북한에 가서 제가 모르고 오발했습니다. 그런 비판서 같은 거 쓰고 끝나요. 근데 단피를 못 찾는 거. 그 다음 또 정신이 나가가지고 총소리 났지 뭐 맹부맹부 해가지고 그 다음 돌아서 왔는데 글쎄 우리 집이고 아깨고 3명이 자라는 그 집회 앞에 떡고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산길을 이렇게 돌았는데 그렇게 돌더라고요.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보니까 밑에가 지뢰원이에요. 지뢰는 진짜 고기 지뢰는 꼭대기 지뢰는 살아있거든요. 밑에 이렇게 우묵하게 팬 데는 지뢰가 빗물 때문에 녹슬지만 평판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데는 빗물이 양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뢰가 절대로 녹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지뢰원에 딱 들어왔는데 밟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번이나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거기서 달한 게 거기서 한번 살았던 거예요. 죄 많은 저를 2번이나 살리신 한 번 딱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피로에서 냈다 달렸죠. 대한민국 지피로 냈다 달렸는데 아니 총을 그렇게 철책선에다가 총을 한 7발 쐈어요. 쐈는데 소식이 없는데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간판을. 국군 장병 여러분, 이 배를 누르면 안내원이 나옵니다. 근데 배를 글쎄 1m 85에다가 배를 설치해놔. 2m가 돼요. 솔직히 대한민국 키를 맞춰놨다고요. 대한민국 키가 180이라면 손 높으면 한 2m 되지 않습니까? 북한군 키가 160, 167밖에 안 그거 다 차고 하니까 얼리 점프하면 북한하고 이거 사정거리예요. 야 너무 짜증나더라고. 저 왜 배를 저기다 설치해놨을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500m를 대한민국 지피로 달렸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2끼를 굶었는데 아침에도 정보원한테 밥 내주고 점심도 못 먹고 비무장지대 그 오염된 물을 계속 마시고 했는데 너무 탈진해서 그 대한민국 지피로 막 달렸는데 대한민국 지피 한 80m 앞에 딱 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다음 긴장이 쫙 풀렸나 봐요. 이렇게 풀숲 들어가는데 턱 앉았는데 거기서 잠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 1시간 한 반 동안 잠을 잤어요. 거기서 잠자고 툭 일어났는데 모르겠어요. 또 깨보니까 1시간 반 동안 잤더라고요. 잠을 깨봐서 그 다음에 정신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얀 천을 막 흔들었는데 못 보더라고요. 안 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지피 앞으로 가서 총을 한번 팍 쏴버렸죠. 거기서 대한민국 지피 앞에서 하늘에다 대고 총을 쐈거든요. 그 다음 벌떡 놀라는지 막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군인 한 명이 나오더니 반바지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죠. 그 반바지 바람에 나왔는데 그 부지피상이에요. 근데 청문회에다가 이렇게 세살창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 얼굴을 이렇게 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순하러 왔다고 문 좀 빨리 열어달라서 문 좀 열어주세요. 기순하러 왔습니다. 해서 딱 들어갔는데 한참 또 이슬해요. 바깥에. 책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인도했다고 어디로 왔다고 지금 다른 또 길을 안내해 주느라고 그래서 지금 그 바쁜 속에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왔다고 해달라 여기로 왔다고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일단 알았는데 빨리 들어가자고요. 딱 들어가 보니까 담배가 너무 피고 싶더라고요. 담배 좀 피고 싶다. 그러니까 담배 5각을 내놓은 거예요. 담배 5각 내놓으면서 여기서 마음 드는 거 피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거 피냐 그러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좋은 담배를 피니까 막 부럽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먹는 건빵을 탁 내왔는데, 야, 건빵이요 딱 보니까 솜사탕 같아요. 북한 건빵은 이빨이 부러지겠어요? 부러지겠어요? 너무 단단해서 씹어 앉는데, 여기 건빵은 진짜 거기에 보면 솜사탕이에요. 그냥 녹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그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군무 나갔다 오면. 그 다음 주스가 이렇게 삼색으로 몇 가지 색의 주스도 있고 한 kop프 주는데, 한 kop프만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니까 쭉 한 번에 다 들이켰는데, 그래도 명색이 장교라는 게 와서 한 먹는 거 너무 이렇게 들이대면 후에 말이 나올까 봐 그냥 꾹 참고 있고, 배고프다는 소리도 못한 거예요. 일단은 딱 그랬어요. 저는 군인들이 먹는 거 보고 싶다.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먹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식당에 딱 치사원이나 이렇게 식당 보여주는데 4시 50분부터 식사 시간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밥은 보여줄 수가 없고 치사장이나 보여주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헬스장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거 여느 헬스장 입작도 안 돼요. 너무 멋있어요. 헬스장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TV 다 있고 헬스장 안에 찝힌데 있고 반지하 요새라고 그래서, 북한 있을 때부터 요새라고 그래서 진짜 요새더라고요. 요새인데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야, 너무 잘 꾸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발전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딱 들어와서 제가 화장지라는 거 처음 봤죠. 처음 봤어요. 국정원에 있는데 화장지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7살이 넘어왔는데 엘리베이터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처음 보고, 처음 본 게 너무 많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너무 이것도 처음 보고 이거 다 처음 보고 하다 보니까, 야, 이 좋은 세상에 왜 미리 전에 몰랐나. 이 보여주는 거는 대학생들이 체류탄 쏘고 싸우는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넘어오면 맨 거리바닥에 맨 싸움하면서 던진 숙구댕이나 무슨 이런 돌판매 이런 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간판이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유리 다 깨져서 될 수 없어서 간판을 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 대학생들 돌 다 던져서 유리 다 깨져서 될 수 없어서 간판 된 거죠. 유리 깨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기 아닌 거예요. 거기 다 거짓말. 옛날에 7, 80년대 거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힘든, 진짜 좋은 세상이 와서 힘들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의도치 않게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또 2월 달에 또 우울증을 또 많이 앓았어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에 많이 났댔어요. 갑자기 그 부모님 생각이 탁 나가지고 7층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7층에서 모르고 술 먹고 거기 앉아서 어머니하고, 근데 어머니가 자꾸 손짓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글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구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해서 저 하반신 마비 안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 나갔어요. 위 다 터지고 간 비소 다 터져 나가고 목뼈 다 부러지고 해서 뭐 일어난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이 2번 살리신 제만은, 제가 진짜 많은 부모 형제를 그렇게 중국으로 몰아넣고 한국에 넘어왔고, 이게 2번씩이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때문에 제만은 나를 2번 살리신 하나님.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울었어요. 아빠 없으면 내가 어떻게 고아원에 갈 뻔했다고. 야, 지성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빠를 살려주셔가지고 아빠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한다. 진짜 갑자기 우울한 게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응평이나 그런 사람들 술 먹고 이렇게 가음하다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향 생각하다, 그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 탈북한 사람들하고 38선 넘어온 사람들은 차원이 좀 틀리더라고요.
이 가족을 싹 쓸어가니까 보위부 장교니까 3대로 아예 싹 쓸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탈북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이렇게 조치를 하지만 우리는 싹 쓸으니까 이 아들 한 명 때문에 가문이 멸망된 거예요. 제 하나 남았습니다. 제 아이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또 기도 모임에 이렇게 철야 기도 모임에 또 목사님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매님들도 만나고 진짜 많은 힘을 얻고 가고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정말 제 삶을 똑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북한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만 갖고 있는 그 고통인 것 같습니다. 두고온 부모들 또 가족들 형제들 참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울증이 걸리지 않은 게 좀 이상할 정도 이게 우리 탈북민들의 갖고 있는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포들, 우리 가족,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무너져서 하나님 우리 동포들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38,000명,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 이런 분단된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 3대 세습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하나님 노예의 삶을 삼는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가 만일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우리 한국교회 정말 깨어서 우리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79년 동안 우리 동포들은 아버지 하나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이란 거대 감옥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살아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포들 하나님 단 하루라도 일체로도 빨리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덮고 있는 하나님 주체 사상의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은 북한 땅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포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철저히 그 종교의 탄압을 받고 하나님 간첩으로 몰려서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또 처형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 동포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